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회계 2급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화면은요. 실무 문제 편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서 푸시는 걸로 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유명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ERP의 회계 모듈과 관련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네, 일단은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스템 관리에서 회사 등록 정보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 여기에서 자 회계 쪽 관련된 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회계로 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예산을 사용부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산 관리는 예산 통제 네, 사용부서로 하고 있다. 네, 맞죠? 네, 여기 사용부서 1번이니까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4번 전표 출력 기본 양식 네 어딨죠? 여기 있죠. 4번이네요. 네 맞고요. 3번 전표 입력 시 과거 유사한 전표를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전표 복사 여부 보겠습니다. 네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1번으로 맞는 얘기. 자 4번 전표 붕괴 시에 차변 대변 붕괴만 사용 가능하고 입금 출금 간편 붕괴는 사용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입금 출금 전표 찍을 수 있네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유명 당사는 2019년에 최초 ERP를 도입하여 2018년 기말 재무제표 자료를 2019년도 기초에 모두 입력하고 하여 사용하고 있다. 네, 2019년도 회계 초기 자료에 대한 것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회계 초기 2월 등록 쪽으로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여기 초기 2월 관리 메뉴에 회계 초기 2월 등록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명 본점이고요.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쭉 있는데 일단 상품이니까 네, 재무상태표 쪽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부분이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 네, 1번 보기 상품은 프로젝트별로 잔액 관리를 하고 있었다. 네, 상품 보도록 할게요. 상품 딱 찍어보니까 네, 프로젝트별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없어요. 없어서 이거는 1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네, 1번이 틀렸고요. 다른 보기들 맞는지 확인만 해볼까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018년도 기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네, 9004 330 맞고요. 3번 보기 한동테크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에요. 외상 매출금 여기 찍어보시면 거래처별로 있고요. 한동테크 9081400 네 맞네요. 네 보통예금 잔액에 대해서 물었네요. 보통예금 찍어보면 이제 하나랑 신한은행 있는데 신한은행은 네 1억 그리고 하나은행은 4억 2,890만원 네 10억이죠. 신한은행이 10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자 김종민 사원의 회계관리 모듈 거래처 원장 조회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네, 사용자 권한 설정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김종민 사원 여기 있죠. 네, 김종민 사원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관리 거래처 원장 조회 네, 여기에서 거래처 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 권한을 받더니 부서네요. 부서. 정답은 3번 부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유명 본점의 2019년도 1분기까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1분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뭐 재무상태표에서 보도록 할까요? 합잔도 괜찮고 합계잔액 시장표도 괜찮고 저는 여기서 보죠.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재무상태표 여기에서 유명 본점 2019년도 3월 31일 1분기까지니까
3월 31일에 관련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을 찾으면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쪽이고요. 네,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제출용으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주시는 게 더 낫고요. 정답을 보니까 1092, 203, 600으로 해서 정답은 3번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출용 쪽으로 가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 나오니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기 내용을 참고해서요. 고정자산 추가 등록을 수행을 하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고정자산 추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쪽이요. 고정자산 관리 쪽에 가셔서 네, 고정자산 등록 쪽으로 가고요. 네,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네요. 네, 그리고 추가 등록 사항 쪽에 가서 카니발인 거고 5514 카니발 추가 등록 사항에 가서 양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1일 양도. 네, 그래서 뭐 전액 양도 안 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전액 양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취득금액 전체, 여기 하단에 있는 취득금액 전체 3천만 원을 전에 양도한 거기 때문에 여기 3천만 원 전체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단기 감가상각비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단기 감가상각비는 여기 500만 원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 5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유명 본점은요, ERP를 통해서 사용부서별로 사무용품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관비에 대한 거고요. 전년 대비 단기 한 해 동안 사무용품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년 대비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관리 내역 현황 쪽에서 네, 전년 대비 탭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문제 유형에서 좀 많이 기존 문제의 기출 유형은 없던 거고요. 관리나 현황에 어쨌든 전년 대비 탭도 있다라는 거 파악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기존 기출 유형이 없는 거가 나올 때는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용부서별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리 내역은 사용부서별이고요. 네, 뭐 재경부부터 전체 부서로 다 해서 체크해 주시고, 기표기간은 전년 대비 한 해 동안이기 때문에 기표기간은 일단 1년 올해 걸로 해주시고, 개정 과목은 사무용품비죠. 그래서 사무용품비. 네, 판관이니까 8,000번대, 800번대로 하셔서 네,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표기간은 올해 거고요. 그리고 정기와 단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정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지금 290만 원, 재경부가 가장 많이 증가해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유명본점의 2019년도 3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6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말 결산 수정 분기로 가장 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시상표 뭐 아무 쪽이나 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현재 3월 말 관련된 이번에는 합계잔액시상표 쪽으로 가볼게요. 3월 말이니까 2019년도 3월 31일자로 해서 현재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소모품이
요거 1,55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게 65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암산도 가능하지만 네, 취득했을 때 1,050만 원으로 취득을 했고요. 기말 재고액 6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400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2번처럼 기존에 자산 처리한 소모품비 1,050 중에서 400만 원은 이제 대변 쪽으로 보내고요. 비용을 400만 원 계상을 차변 쪽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결산 수정 분계로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유명 본점은 수령한 어음 중에요. 4월 3일 그리고 어음 번호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상사랑 거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 어음 번호에 대해서 부분 결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서 만기 시 지급해야 할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일단은 받을 어음 부분 이게 수령한 어음 중에 수령한 어음 중 네. 어음 중에 부분 결제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지급어음 명세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금관리 쪽에 수령한 어음 중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나서 지불한 걸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받을 어음 아니고 지급어음인 거고요. 자, 지급어음 명세서로 가서 보시게 됐을 때 자, 요거는 부분 결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처리 내역 조회 쪽으로 가서 올해로 해서 이 어음 번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라상사에 간 거 403000 요거를 발행을 한 거였고요. 자, 발생 금액 중에서 부분 결제한 게 1,200이 있고 만기 금액은 2,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아 있는 건 2,100만 원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령한 어음 중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지급어음 명세서다라는 거, 예, 헷갈리지 마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본점이 2019년 한 해 동안 자, 직원 급여, 이제 판매 관리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 예, 판매 관리비 중에 급여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된 거. 요거는 이제 기간이 주어져 있고 판매 관리비는 손익계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한 해 동안인 거고 분기별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조회. 판관비 관련된 직원급여는 자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봤을 때 1사분기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네요. 유명 본점은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기 한 해 동안 제품 매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네, 매출액 부분에 대한 거고 요거는 지역별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거래처 원장 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표 장부관리 쪽에 거래처 원장 쪽 여기 네, 그리고 계정은 제품 매출이라서 제품 매출 쪽으로 계정은 잡아주고요. 기표 기간은 단기니까 올해로 잡고요. 거래처 분류 여기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시면 네, 서울, 광주, 부산, 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품 매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춘천 더해주시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더해주시면 돼요. 네,
더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귀찮다 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냥 춘천은 춘천만. 보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광주 하면 광주는 네 1억 9천. 부산 1억 6천. 서울 서울은 2,000번. 서울은 2억 7,800. 일단 많아요. 네, 이제 마지막 춘천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춘천 1억 5,900. 적은 거니까 춘천이 가장 적네요. 그렇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2019년 상반기 동안 재경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에 집행률이 가장 큰 개정 과목입니다. 네, 집행 관련된 거, 예산 집행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산 관련된 쪽으로 해서 예산 관리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예산 실적 현황도 좋고 뭐 초과형도 좋은데요. 실적 현황 쪽으로 갈까요? 집행률. 네, 조회 기간은 상반기니까 네, 상반기만 골라주시고, 그리고 재경부인 거고요. 그리고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네, 복리후생비 집행률 2019년도 상반기죠. 당월 대비 누계 요거 네, 누계로 해서 보시면 48%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비교통비는 56. 그리고 통신비 101%. 이게 아주 초과해 버렸네요. 네, 그리고 수도광열비 67. 네, 통신비가 101%로 지금 초과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넘어서서 초과를 해버렸네요. 하여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차량별로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전표에 입력된 관련 계정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한 계정 과목별 관리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계정 과목 등록 쪽에 가셔서 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에 각각 해당되는 800번대 판관비 쪽이고요. 네, 세금과 공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하단에 업무용 수용차를 관리 항목으로 하겠다라는 건 여기 하단에 관리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없는 거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지급임 차료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수선비도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수용차 있고요. 네, 차량 유지비 업무용 수용차 있습니다. 정답은 2번만 없네요.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13번 문제. 유명본점은 선입선출법 기준으로요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성호기업 거래처의 외상멸제금 채권 연령 내역 중에 2019년도 2월 채권이 아직 미회수된 금액, 네, 채권 연령 쪽에 관한 내용이고, 요거는 자, 전표장부관리에 채권 연령 문서 여기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가 걸어주시겠습니다. 2019년 6월 30날 기준이고요. 전개월 수는 6개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네. 네, 조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2월 거가 아직 미회수된 곳은 성호기업가 한동테크가 있고, 2월 미회수된 금액 성호기업 한동테크 이렇게 있고요. (2월) 미회수 잔액 부분입니다. 네, 전개월 잔액 전체 외상 매출금. 네, 성호기업이니까 요거 3,216만 6천 원 요거죠. 성호기업이니까 정답은
요거네요. 3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2019년도 8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에요. 네, 현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요거는 일요 월계표 쪽 이쪽에 가셔서 보시면 현금으로 나간 건지 현금 외 것으로 나왔는지를 파악하기가 가장 쉬워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 네, 8월 한 달 동안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8월 한 달 동안으로 해주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판매관리비 쪽 계정이고요. 네, 차변 쪽이 나간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나간 거에 대한 부분이고, 복리후생비는 308만 원, 여비교통비, 네, 통신비, 차량유지비. 가장 많은 거 복리후생비, 월등히 높네요. 정답은 1번.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 후에 2019년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일단 전표 입력을 해보라고 하니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예요. 우리소프트고요. 네, 원재료 공급과 세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전표 입력 해보겠습니다. 6월 26일이고요. 뭐 풀이 내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네, 그냥 안 쓰고 갈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매입했으니까 구분은 매입으로 해서 5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소프트 전표 유형은 뭐 1000번 기본 전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명 본점, 네, 본점 맞고요. 세무 구분, 네, 뭐 일반 사업자고요. 지금 신한카드로 했죠. 카드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카드 매입으로 요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카드 매입. 신고 기준을 두시고요. 네, 그리고 공급가액 100, 그리고 세액 110만 원인데 카드 매입으로 할 거는 공급 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 공급대가 110만 원. 요걸로 해주시면 세액과 공급가액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합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거 미지급금이니까 카드니까 미지급금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아니고 원재료라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외상매입금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미지급금, 미지급금. 네. 원재료라서 외상매입금으로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카드니까 네, 미지급금을 하겠습니다.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너무 저 목매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카드니까 미지급금을 해서 가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볼 텐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 가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 관리, 부가세 신고서. 네, 1기 확정이기 때문에, 자, 1기 확정, 2, 4분기, 4, 5, 6월이 1기 확정 기간이고요. 조회하신 후에, 네, 불러오기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정답을 찾으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면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부분에 세액 35만 원이 반영된다. 네, 일단 맞아요. 1번 맞고요. 네, 그리고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매입세액 부분에 세액 350만 원이 반영됐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350만 원이 반영된다. 네, 이것도 맞는데, 입력한 전표와 연관된 답을 산출할 것이군요. 네, 입력한 전표와. 네, 요거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자, 보세요. 요걸 찍으면 카드 매입 연관된 곳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매입 공제 바뀌듯이
그 밖에 공제 매입식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카드 매입 쪽 우리소프트랑 이렇게 한 거.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100만원 지금 6월 26일 거 넣은 거 전표 조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표 입력했을 때 우리 카드 매입으로 했잖아요. 카드 매입으로 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카드 매입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입력한 전표와 연관된 답은 1번으로 해서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문제네요. 조금 문제가 조금 그러네요. 좀 치사하네요. 좀 여튼 뭐 관련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 이렇게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좀 그러네요. 헷갈리게 막 만들어 버리고. 여튼 그렇습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6번입니다. 유명본점의 2019년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발행 직결표 수치명세서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예정이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네,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여기에서 유명 본점이고요. 2기 예정은 3, 4분기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용카드 매출 거래가 없었다. 신용카드 매출 거래. 신용카드 조회. 네. 불러오기. 자, 매출은요 발행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네 3, 4분기고요. 발행한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직결표 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매출분 있는데요. 매출 거래 있었어요. 네, 있었네요. 1번 일단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요. 다른 거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다른 것도 볼까요? 2번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용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현금 영수증은 없으니까. 매입한 내용. 매입 내용은 수치명세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수치명세서 7월부터 9월까지 있나 볼까요? 없어요. 없는 거 맞고요. 3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은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했다? 사업용 카드? 오케이. 다 맞네요. 4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 관련 세액입니다. 네, 고정자산 매입 중 세액 10만원 맞네요. 2, 3, 4 다 맞고요. 신용카드 매출 거래가 없었다는 거 요것만 틀렸습니다. 떡하니 있죠. 1번이 틀렸네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유명 본점의 2019년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인데요. 자,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자,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1, 4분기가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 4분기로 해서 불러오기 내용이 있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입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자, 관련 서식 쪽으로 가서 보실까요?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출 실적 명세서 1번. 이거 작성할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요거 수출 실적 명세서는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로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파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출 실적. 자, 영세율 기타가 수출인데 여기에서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도 수출 실적 명세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 2번 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 볼까요? 매입자별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네, 이거는 세금 계산 발급분 내용이 있으니까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있는 거 맞고요. 공제받지 못할 요거 한 번 더 맞고 건물 등 네, 작성해야 되는 걸로 해서 2, 3, 4는 필요한 것들이네요. 1번 수출실적 명세서만 작성할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8번 문제예요. 자, 유명본점의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공급가 임명세서의 도민실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를 일단 수행을 하고 나서 한 해 동안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세무구분 건별 매출의 세액합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간주임대료 관련된 걸로 해서 네, 승인 기준으로 조회를 해서 일단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전표 입력 쪽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으로 가고요. 네,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가고 12월 31일자로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주임대료 부분을 알려면은 여기 부가세 관리 쪽에 금액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쪽으로 가셔서 임대료를 얼마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가세 기간은 네, 그대로 두시고 조회하시면 도민실업 해당되는 간주임대로 조회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간주임대로 보증금이자 567123으로 해서 이제 조회가 되죠. 그래서 567123 관련된 거에 10%만큼을 우리는 부가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별 매출로. 네, 그래서 그 개념적인 부분 좀 1급에 거의 관련된 내용이라서 2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어렵게 낸 부분이라서 여튼 그렇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에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료에 관련된 567123을 찾으시고요. 여기에 10%만큼을 56712 요만큼을 처리를 건별 매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56712 요 금액만큼을 이렇게 네, 전표 입력을 해 볼 거고요. 네, 간주임대료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구분은요. 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해당되는 거에 10%만큼을 그 세무구분으로 건별 매출로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처리를 하실 때 네, 구분 차변으로 해서 그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판관비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처명은 도민실업 그리고 금액은 56712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증빙 여부는 뭐 딱히 없네요. 네, 그리고 네, 대변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부가세 예수금 쪽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세무 구분을요 건별 매출로 이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준일은 네, 이게 확정이니까 두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간주임대료 부분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급에서는 아마 다음부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급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요.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다음에 건별 매출의 세액 부분에 한 해 동안의 건별 매출의 또 세액의 합을 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세무구분을 보려면 메인 매출장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매출장. 네, 그리고 세무 구분별로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건별 매출, 오랫동안의 건별 매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표 상태는 승인 기준이니까 두시면 되고요. 건별 매출 볼까요? 두 가지.
512712 요거네요. 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그리고 19번은요. 자, 보기에 거래를 전표 입력한 다음에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일단 전표 부분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표 입력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전표 입력 쪽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2기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네, 품위는 별도로 안 쓸게요. 네, 그리고 매입이니까 5번 매입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유명 본점은 자, 중원에서 매입했고요. 전표 유형은 뭐 1000번으로 해주시고, 세무 구분은요, 네,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 그래서 면세 사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 매입 부분이고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를 구입하고, 네. 요거는 매입 불공제 쪽으로 가져도 상관없겠네요. 매입 불공제로 할까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예, 이건 매입 불공제로 해주시면 되겠고, 사유 구분은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으로 해서 네, 매입 불공제 받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900만원 세액 이렇게 해주시고요. 계좌에서 전액 이체를 했습니다. 네, 세금 금융거래처는 하나, 다른 거 두시고요. 네,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입 불공제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은 0으로 뜨는 게 맞는 얘기고요. 재예금 상품 아니가 원재료니까 원재료로 해주시고, 사실 요거를 바꾸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긴 합니다. 문제 풀 때는. 그래도 일단 시간 있으니까 풀어보고요. 해볼 건 다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전표는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우리가 풀 거는요, 전표 찍는 건 요거만큼이고, 우리가 풀 거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쪽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본점이고, 지금 보라는 건 2기 예정이니까 7, 8, 9 해당되는 3, 4분기. 네, 그리고 네, 조회 불러오기. 총 보시면요. 보라는 건 매입 세액이니까 440만원 요걸 보시면 되는 문제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 유명 본점의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의 금액에 대해서 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네,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갈 거고요. 2기 부가세 확정이기 때문에 2기 부가세 확정. 그러면 4, 4분기예요. 네, 확인해 주시고요. 역추적 내조 네, 불러오기.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 300만원 요거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부가세 신고 관련된 문제가 2급 기준에서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매입 면세도 어렵고 부가세 신고서가 이론 쪽에 들어간 부분도 아닌데 실무에서 뭐 이런 뭐 이거 간주임대로부터 시작해서 뭐 매입세,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뭐 어렵게 나왔지만 네, 이제 이번 참에 어렵게 나온 부분도 익혀주시고 다음 시험에는 뭐 실수 안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요. 너무 속상해 마시고 이번 시험 못 보시면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랑 이제 부가세 신고서나 이렇게 전표 입력 부분도 좀 많이 나왔고 부가세 신고도 너무 어렵게 나왔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난이도의 시험이긴 했네요. 그래도 다 자기 거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